1537년 키노시타 야에몬과 우만 도코로 사이에서 키노시타 토키치로라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친부가 일찍 사망하여 어머니가 재혼한 의붓 아버지와 생활하던 중 그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무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상관 오다 노부나가를 18살에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다가의 하인이 되어 기요스 성수리 실무자와 주방 담당자 등을 담당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리며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으며 서서히 성장해 나갔으며 군사 관련 쪽으로도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며 1568년 교토 입성에 성공한 노부나가의 명으로 아케치, 미와 등과 함께 교토의 정무를 담당하며 오다가의 가신이 되게 되며 이름도 히데요시로 바꾸고 성도 곧 아시바로 바꾸게 됩니다. 이대로 오다가의 충신으로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면 좋았겠지만 갑작스레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지에서 부하 아케치 미치히데의 공격을 받고 불을 질러 자살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타카마치 성을 공성할 때 벌어진 일이었는데 타카마치 성은 성주 시미즈 무네하루가 본인이 할복을 해 자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를 살려서 투항시켜주고 성약탈을 금지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시간이 없던 하시바 히데요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전투를 끝낸 뒤에 곧바로 모리 가문과 하친을 맺어 전쟁을 멈추고 6월 6일 오후에 타카마치에서 출발하여 7일 밤에 히메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특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가운데 30시간 만에 70km를 주파했다는 기록만으로도 그의 군사적 재능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는 미치히데 군을 진압하였으며 미치히데는 도망 중 농민들의 축창에 찔려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오다가의 분열로 새로운 권력자로 자기매김하게 된 그는 한편 일본 천황 측의 새로운 칸파쿠 측을 하사할 때에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하시바 히데요시는 칸파쿠 창론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후지와라 씨의 수장이 코노에 사키히사의 양제로 들어가 칸파쿠 측을 수여받게 됩니다. 칸파쿠라는 한자로 즉 관백이라는 헤이안 시대에 등장한 율령오의 지괴로서 헤이안 시대 후지와라 가문이 섭정, 세쇼, 관백, 칸파쿠를 장악한 세칸 정치를 벌인 바가 있었는데 즉 최고위 벼슬 중 하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히데요시가 쇼군이 아닌 관백을 칭한 이유는 처음 성인 키노시타가 어머니 우만 도코로 친정 쪽 성일 정도로 평민 중에 평민이었다가 벼락 출세한 인물이었기에 아무래도 오다 노부나가의 빈틈을 파고들 천하를 통일했다고 해도 정통과 권위가 한참 떨어졌기 때문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인 막부를 열어 정의대장군 즉 쇼군이 되는 대신 관백에 직접 취임하여 승전에 독재를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후 후지와라노의 성씨를 부여받게 되고 천황으로서의 도요토미라는 성을 새롭게 하사받게 되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1588년 마침내 모리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살던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명목부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던 쇼군 측을 비로소 사임하게 되니 후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대장군 측은 15년간 공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을 사실상 모두 통일하게 된 히데요시는 명실상부한 실질적 1인자이자 비공식 정의대장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까지 올라와서인지 그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늙으면서 정신이 온짓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위선자였던 것인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평소 다정다감하고 허물었던 성격이었던 전국을 통일한 영웅이었던 그는 흑화하며 의심 많은 성격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긴 전국 시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무라이에게 새로운 토지와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는 문명으로 대륙정벌이라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가득 찬 계획에 불과했고 히데요시와 관련된 많은 사료에서 그런 과대망상적인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조선이 보낸 국서에서 그는 본인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칭하며 그 근거는 자신의 어머니의 태몽에서 태양이 배로 들어왔다고 하며 대륙을 정복하여 제국의 정치를 억만년을 실행하겠다며 늦게 따라온 나라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말 심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사상은 당시 유럽에서도 이제 막 생겨나던 시기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심각하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황된 꿈은 곧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의 국왕이 어리석어 그의 꿈이 실현될 뻔했지만 곧 나라를 버리지 않았던 애국자들과 창군인들이 일어서서 일군의 군인시 유키나가 군의 진군을 평양 이상으로 못하게 막아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이순신이라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군 지휘관에 의해 추가 보급이 끊기며 일단 화친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파업 환기로 유명했지만
조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명예황제 만력제는 도요토미 정권에서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납치된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돌려줄 것, 천황의 반대에도 전쟁을 선택한 관백에 재임 중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번 전쟁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도 요구를 내는데 일본의 요구 조건들은 조선과 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명나라 만력제 주익균의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는다. 무역 증저세를 부활하고 일본과 명나라 양국 대신이 각서를 교환한다. 조선 8도 가운데 4도를 일본에 이양한다. 조선의 왕자와 신하를 볼모로 일본에 보낸다. 포로로 잡고 있는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을 석방한다. 조선의 권신이 일본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만력제와 명정권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여 외교관 석성에 의해 그들의 의견이 전달되게 됩니다.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임명은 하지만 무역은 요구하지 말 것. 도요토미 정권이 명나라의 번속국이 되었으므로 같은 번속국인 조선과 화해하고 침략하지 말 것 등이었고, 일본에서도 이후 추가 요구를 정리하여 조선의 왕자를 자기에게 데려와 다이묘로 삼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4개도를 반환하며 나머지 4개만 갖기로 하였고, 왕자가 고니시의 진영에 있는 웅천까지 오면 진영 15개소 중 10개소를 소각하고 일본군이 철수한다. 명나라 황제 부탁 때문에 조선을 사면한다는 대신에 명나라 칙사가 조문을 가져오고 무역의 재개를 바란다는 조건을 내걸며 비교적 순전히 진행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1596년 9월 2일 오사카 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는 의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히데요시는 만력제의 칙서에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며 만세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공손한 태도를 취했던 히데요시였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명나라의 황녀도 올 것이고 조선이 사도를 떼어줘서 왕자를 인지로 보낼 것이며 무역도 허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히데요시였지만 결론적으로 명에서 보내온 달랑 한 장뿐인 책봉 칙서와 이로 인한 실질적 1인자임에도 천황이 공식적으로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는다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격노하게 되며 강화가 깨진 걸 선언하며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당대 조선의 잠재적인 국력을 오판하고 있었으며 당대의 강대국인 명나라의 의식을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 군대의 능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이순신의 복직과 함께 일본 수군은 다시금 박살났으며 육군도 재정비를 통해 강해져 사실상 조선을 정벌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쓰러지게 됩니다. 1598년 9월 18일 결국 후시미 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한 오대로의 앞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후견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거듭 부탁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학년 61세였습니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나니 나니와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그렇게 전국시대에 출세한 영웅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임진왜란도 끝을 맺게 됩니다.